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전 항상 아이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거짓말이라고 해도 좋지 않은 의도로 남을 속이려고 하는 건 죄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편인데요. 주변을 보면 어쨌든 사실을 끝까지 모르게 하면 문제될 거 없지 않냐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언젠간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죠. 제가 딱 그 거짓말로 사람을 속였던 한 사람의 끝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황당하고도 속 시원했던 그때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요. 저는 남쪽 지방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엄마, 아빠, 저, 그리고 두 남동생, 이렇게 5식구인데요. 다른 집과는 다르게 저희 집은 아빠는 좀 감수성이 많으시고 유약하신 편이셨고 엄마가 진짜 장군감이셨죠. 아빠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셨는데 워낙 사람도 잘 믿고 모질지 못하시다 보니 사람들한테 속은 적도 정말 많았어요. 돈도 많이 떼어먹히고 배신도 많이 당하시면서 힘들어하실 때도 많았죠. 거기다가 회사에선 능력을 인정받아도 자기 몫을 야무지게 챙기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셨고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진짜 저희 아빠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답니다. 어릴 적부터 엄만 안 해본 일이 없으셨는데요.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떼다가 시장에 팔기도 하고 작게 식당을 열어 가게를 운영하시기도 하고 건물 청소도 하고 학교 조리사로 오래 일도 하시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엄만 일을 진짜 잘해서 어딜 가든 인정을 받으셨죠. 그런 엄마가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진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엄마가 저에게 해주셨던 말은 지금도 똑똑히 기억이 납니다. 엄만 어릴 적에 하고 싶었던 일 없었어? 엄만 뭐가 되고 싶었는데? 엄마? 엄마야 뭐 선생님도 되고 싶었고 그림 그리는 화가도 되고 싶었지. 그럼 엄만 지금 아쉽지 않아? 난 솔직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어. 민정아, 꿈은 항상 바뀌는 거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면 그걸로도 충분한 거야. 굳이 내가 꿈을 쫓아서 살아갈 필요도 없고. 다만 여자라고 못할 것도 없고 힘들 거 없다. 엄마처럼 어딜 가든 당당하게 뭐든 열심히 하면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민정이 너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뭐든 열심히 해. 그럼 돼. 흔히 꿈은 커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어릴 적부터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엄만 전혀 다른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곤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하셨죠. 그런 엄마의 말을 들으며 저 역시 지금의 현실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컸던 것 같습니다. 전 항상 씩씩하고 야무진 엄마를 닮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놀기도 참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 수도권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었고 탄탄한 기업에 들어가 일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취업을 하고 나서도 전 제 능력을 더 키우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답니다. 그 노력 중 하나가 바로 새벽 회화학원을 다니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 회사 근처 학원에서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죠. 남편도 저와 같은 수업을 들었었는데 진짜 거기 학원생들 중에서도 정말 열정적이고 열심히 다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회사도 비슷한 방향에 있다 보니 끝나서 소소하게 대화하다가 친해지게 되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애를 해 저흰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았고 흔히 시내 직장이라고 말하는 공기업에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시댁에선 이런 남편의 스펙이 엄청난 프라이드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시댁은 시부모님과 남편, 신우 이렇게 네 식구였는데 사실 크게 모나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유독 남편 사랑이 지극했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시모는 은근히 남편 자랑을 많이 하셨거든요. 민정아, 난 우리 아들이라 사는 말이 아니라 솔직히 난 우리 아들 같은 남자 없다고 생각한다. 능력 있지, 성격 좋지,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잖니. 넌 참 결혼 잘했다, 잘했어. 맞아요, 어머님. 저도 결혼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희 남편 같은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남편도 주변에서 똑같이 듣는다더라고요. 결혼 잘했다고요. 저희 둘 다 서로 잘 맞고 결혼 잘했죠, 뭐. 뭐 그렇긴 하다만 그래도 우리 아들은 그 나이 또래 중에서도 진짜 잘 풀렸잖니. 주변에 보니까 결혼하고서 진짜 집안일 내팽개치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넌 참 복받은 거다. 시모는 크게 저한테 시집살이 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아들 사랑이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래도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이해 못할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열심히 회사도 다니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고 결혼하고서 2년 후엔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출산 후에 제 인생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양수가 일찍 터지게 되면서 아들은 제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8개월이 좀 넘어갔을 때 제가 일찍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병원 신세를 많이 지게 됐는데 자라면 자랄수록 아들은 소소하게 아플 때가 참 많았답니다. 그렇다고 뭐 큰 병에 걸린 건 아니었지만 아들은 자주 열이 났었고 병원에 입원을 하는 날도 정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나 남편은 1년 동안 연차와 휴가를 아이 간병 때문에 다 쓰곤 했고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저나 남편이나 너무 힘들고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러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남편이 하루는 저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여보, 우리 이러다가 우리까지 쓰러지겠어.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둘 중에 한 명은 쉬고 아이를 돌보는 건 어떨까? 솔직히 양가 부모님께 아이를 계속 부탁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상황상 그것도 힘들잖아. 그러면 우리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나도 회사에 눈치 보이고 자꾸 일을 빠지는 것도 그렇고 말이야. 그럼 나보단 당신이 그만두는 게 어때? 솔직히 당신한테 진짜 미안한데 아이한테도 엄마가 옆에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당신한텐 진짜 미안해. 대신 내가 정말 열심히 당신 몫까지 일할게. 나중에 아이 크면 언제든지 당신 일하고 싶다는 거 아니면 평생 쉬고 싶다고 해도 내가 다 책임질게. 그렇게 저희는 오랜 상의 끝에 제가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남편은 저에게 참 미안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제 커리어를 쌓기 위해 노력했는지 옆에서 남편이 다 지켜봤기 때문에 그걸 그만둔다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남편은 처음엔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집에 와서도 아이를 잘 돌봐주고 집안일도 종종 도와주곤 했습니다. 저 역시 전업주부로 생활하게 되면서 집안일 하나만큼은 진짜 남편이 신경 안 쓰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쉽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일을 그만두면서 아이를 옆에서 돌보기 시작하니 아들도 점점 잘 안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프지 않고 잘 큰다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하고 위안이 되더군요. 그런데 그때 행복은 사실 그다지 길게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한 1년쯤 그렇게 전업주부로 생활했을 때부터 슬슬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전까진 그래도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애도 잘 봐주던 남편이 어느 날부턴가 손도 한번 안 대고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집안일이야 제가 해야 하는 일이니 남편이 돕지 않아도 되지만
아이 육아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 육아에도 남편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주말에 청소를 하려고 남편에게 아이를 좀 봐달라고 했었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얼마나 황당했는지 아세요? 진짜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냥 당신이 아이 없고서 청소하면 안 돼? 아휴, 쟤 나한테만 오면 자꾸 칭얼거리고 당신만 찾는단 말이야. 그리고 나도 쉬는 날인데 좀 쉬자. 평일에 내내 일에 치여 사는데 쉬는 날만큼은 오로지 좀 쉬면 안 될까? 나도 좀 쉬고 싶어. 내가 무슨 하루 종일 애 봐달라고 했어? 나 청소할 때까지만 좀 애를 봐달라고. 그리고 아이도 자꾸 당신이랑 시간을 보내야 아이가 당신을 따르지. 그런 게 어딨어. 아빠는 아빠지. 그리고 이제 애도 3살인데 혼자서도 놀 수 있지 뭘 옆에서 지켜봐야 돼. 아유, 몰라. 그냥 놔둬.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휙하니 몸을 돌려 눕더니 TV만 쳐다보고 있는데 진짜 어찌나 열불이 터지던지 당장 소리를 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도 지켜보고 있고 그땐 사실 남편 일도 바쁘니까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자고 생각을 하고 참았어요. 차라리 이때 참지 않고 화를 냈어야 하는 건데 제가 너무 많은 기회를 남편에게 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이 육아에도 소홀하니 아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아빠를 어색해하고 같이 있으면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명절이나 이럴 때 시댁에 가면 항상 애가 저한테만 붙어 있으니 시댁에서도 제가 일을 잘할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 또 그런 모습을 보고선 시모는 막 툴툴대기도 했고요. 아니, 애는 애 아빠한테 맡겨두고 넌 일을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수저 하나를 못 넣네. 어머님, 저도 애 아빠한테 맡기고 수저 놓고 싶죠. 근데 애가 아빠한테 안 가는 걸 어떻게 해요? 아유, 그러니까 말이다. 애가 왜 아빠한테 안 가는 거냐? 네가 혹시 우리 아들 욕 막 앞에서 한 거 아니지? 엄마가 아빠를 싫어하니까 네 아들이 저러는 거 아니야?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시부와 신우가 오히려 화들짝 놀라며 시모를 타박하기도 했어요. 당신은 눈으로 보고도 몰라? 저 용호 저 자식이 자기 자식을 제대로 안 보니까 저렇지. 아무리 애여도 눈치가 다 있어. 아빠가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데 애가 오죽하면 아빠를 피하겠어. 용호 너 반성 좀 해라. 며느라가가 얼마나 혼자 아등바등 힘들겠냐? 그래, 맞아 오빠. 언니 혼자 아이 저렇게 보느라 얼마나 힘들어. 이것만 봐도 언니가 지금까지 혼자서 얼마나 아이 보느라 힘들었을지 안 봐도 뻔하네. 오빠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왜 나한테 그래? 난 그래도 밖에서 열심히 돈 벌어온다고. 돈 버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남들 다 밖에서 열심히 일한다. 넌 어찌 애비가 된 게 돈 버는 게 끝이라고 생각하냐? 아휴, 며느라. 이 시애비가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자식 교육을 똑바로 제대로 안 시켜서 그런가 보다. 저 자식 아주 네가 혼쭐을 내줘라. 정신을 못 차린 거 보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 언니, 오빠는 좀 혼나봐야 돼. 엄마가 하도 오냐오냐 잘났다 우리 아들 그러니까 저러는 거야. 언니한테 내가 더 미안하네 참. 그나마 이렇게 시부랑 신우가 제 편이 되어줬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 이때부터 저와 남편은 사이가 아슬아슬했을 겁니다. 그래도 이땐 남편에게 화도 내고 타이르면 좀 반성을 하는 듯 했어요. 주변에서도 다들 남편은 큰아들이나 마찬가지라고 했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남편도 서서히 달라지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이가 4살 때 갑자기 남편이 무슨 바람인지 운동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남편의 오랜 절친이 자전거 동호회에 들었었는데 같이 가서 운동을 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당신 민욱이 알지? 걔가 요새 자전거 동호회에 들어서 살을 엄청 뺐어. 이제 거의 80kg까지 뺐다니까? 나도 살을 좀 빼야 할 것 같아서 민욱이랑 같이 자전거 타려고.
민욱 씨가 그렇게나 살이 많이 빠졌어? 원래 거의 100kg라고 했잖아. 근데 자전거 동호회 나갈 시간은 있고? 아이, 그래서 이렇게 당신한테 얘기하잖아. 주말에 딱 2시간만 라이딩하면 돼. 당신도 나 살 많이 쪘다고 요즘 얘기 많이 했잖아. 나 딱 결혼하기 전 몸무게까지만 빼면 동호회 그만둘게. 그때까지만 그냥 운동시킨다 생각하고 허락해줘. 알았지? 사실 그때 당시 남편의 살이 많이 찐 상태였어요. 결혼할 땐 한 72kg 정도 나갔었는데 그때가 거의 90kg까지 쪘었거든요. 안 그래도 건강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스스로 운동을 하겠다고 하니 싫어할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친한 친구와 같이 운동을 하니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주말마다 자전거 동호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남편 말대로 2시간 정도 자전거를 타다가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러다 슬슬 그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하루 왼종일 자전거 타다가 들어오기도 했어요. 주변에 물어보니 한번 라이딩을 하면 또 길게 갈 때도 있다고 하길래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1박 2일로 지방에 라이딩을 간다고 남편이 통보를 하는 거였어요. 그걸 듣고서 가만히 있을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안 된다고 잘라냈죠. 그랬더니 남편이 애걸복걸 엄청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보, 나 자전거 타는 거 진짜 재밌어. 나 원래 운동하는 거 좋아했잖아. 근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선 진짜 운동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도 찌고 그랬잖아. 나 그래도 자전거 시작하고 살 많이 빠졌던 거 당신도 알지? 이번에 회원들끼리 단합도 하고 그런다고 꼭 참석하라는데 이번에만 다녀오면 안 돼? 나 이번에 갔다 오곤 내가 그 다음 주말엔 아이 다 볼게. 어? 그렇게 가고 싶어?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1박 2일로 갔다 올 수가 있어. 민욱이도 가잖아. 민욱이도 와이프한테 허락 받았대. 딱 이번에만 갔다 올게. 진짜 운동만 하는 거야. 그렇게 며칠을 내내 저한테 애원하는 남편을 보고선 결국 허락을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설마 뭐 무슨 일이라도 있을까 싶은 생각으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전거 동호회에 들어간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남편의 절친이라는 사람이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전부터 저희는 부부 모임을 자주 갖고 있었고 그 아내와도 전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서 진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언니도 모르고 있었지? 우리 남편이랑 언니네 남편 지금 그 자전거 동호회에서 여자 만나고 있어.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어제 알았어. 하도 저녁마다 자꾸 누가 연락 오길래 처음엔 거래처라고 저장이 되어 있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자식들이 우릴 다 속이고 있었던 거야. 그 자전거 동호회 여자들이랑 아주 쌍으로 난리부르스를 피우고 있더라고. 내가 몰래 그 대화 내역 사진 찍어놨는데 보여줄 테니까 한번 봐봐. 난 우리 남편만 그런 줄 알았는데 대화 내용에 언니 남편도 있더라고. 그렇게 남편 친구의 아내가 보내준 사진을 받게 됐는데 거기 대화 내용에 정말 저희 남편 이름이 떡하니 있더라고요. 대화 내용을 봐선 거기 동호회 여자들이랑 남편과 남편 친구 둘이서 짝짝꿍이 맞았던 거더라고요. 처음엔 이걸 바로 남편한테 따져 물어야 하나 싶었는데 바로 물어보면 또 발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모르는 척하고서 남편이 잠들었을 때 차량 블랙박스며 남편 핸드폰까지 다 확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자식이 밖에서 온갖 지저분한 짓을 하고 다닌 게 딱 드러났습니다. 블랙박스엔 그 라이딩을 한다는 날마다 상간열 태우고서 같이 모임으로 향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온갖 애정 행각들도 다 찍혀 있었더라고요. 전 아이를 돌봐야 하니 제 차로만 움직였었는데 그래서 남편은 아예 이걸 숨길 생각도 못했던 거였죠. 그걸 보고서 진짜 머리 끝까지 화가 나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진짜 차에서 온갖 고민을 다 했습니다. 남편 친구의 아내도 저와 똑같이 고민을 했어요. 그날은 진짜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밤을 지새우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마침 남편이 동호회 모임을 가는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부산이 움직이는 남편을 보면서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지만 그래도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을 하고 남편을 보냈답니다. 정말 솔직히 당장이라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는데 꾹 참았어요. 그리고 전 아이를 근처에 살고 있던 남동생에게 맡기고서 남편 친구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선 저희는 각오를 하고 어디론가로 향했어요. 그곳은 바로 남편이 동호회 모임을 하는 장소였죠. 매번 같은 곳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곳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남편 친구의 아내가 아주 고함을 치면서 달려가더라고요. 그리고선 그 상가녀의 머리끄댕이를 그대로 잡아버렸어요. 뭐야. 아줌마 뭐예요? 이거 놔요. 이거 놔. 이 여우 같은 게 어디서 감히 남의 남편이랑 그 짓거리를 해? 내가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이거 놔요. 오빠, 이거 좀 어떻게 해봐. 오빠? 오빠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네 오빠도 아주 내가 작살을 낼 거야. 일단 너부터 한번 손맛 좀 봐라. 남편 친구의 아내는 상간이의 머리를 잡고서 진짜 상모 돌리기를 하는 것처럼 이리저리 휘두르고 다녔고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 자전거 동호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친구는 그런 자신의 아내를 말리지도 못하고 옆에서 안절부절 동동거리기만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사실 남편 친구의 아내가 젊었을 적에 배구 선수였거든요. 부상 때문에 성인까지 배구를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진 진짜 알아주는 선수였는데 그러니 그 힘을 평범한 여자가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남자도 솔직히 그 힘을 이겨내지 못하겠죠. 그리고 저 역시 남편에게 찾아가 바로 정강이를 차버렸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너무 당황해했어요. 여보, 왜 나한테 그래? 왜 나한테 그래? 당신도 그렇게 떳떳하지 못할 텐데. 나도 당장이라도 저 상간녀 머리끄댕이 잡을 수 있지만 안 잡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야, 운동하라고 보내놨더니만 밖에서 헛짓거리 하고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 여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뭔데? 짐승만도 못한 것들. 어떻게 집에서 아이 키우느라 고생하는 마누라 생각도 안 하고 밖에서 이딴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니들 때문에 평범하게 동호회 활동하는 사람들 욕먹는 거야, 이 더러운 자식들아. 정말 그 자리인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동호회 사람들도 남편과 남편 친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듯 보였어요. 그 난리가 나고 나서 남편과 그 남편 친구는 동호회에서 결국 쫓겨나고 말았고요. 그렇게 되니 전 당연히 남편이 진짜 싹싹 빌면서 사과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한 얘기를 듣고선 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글쎄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여자랑 못 헤어지겠답니다.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건 알겠는데 나 그 여자랑 못 헤어져. 어? 나 그 여자랑 절대 못 헤어져. 나 당신 배신한 대가 다 치를게. 대신 그냥 나하고 깔끔하게 이혼해주면 안 될까? 뭐? 못 헤어져? 야, 너 지금 내 앞에서 무슨 소리 하는지 아니? 깔끔하게 헤어지긴 뭘 깔끔하게 헤어져?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일단 그 여자 상간녀 소송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여보, 제발. 어? 내가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있는 돈 다 당신한테 줄게. 그리고 애 양육비도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줄게. 그럼 되겠지? 그럼 나랑 헤어져 줄 수 있어? 나 그 여자 아니면 안 돼. 그냥 제발 나 놔줘.
내가 당신이 받고 싶다고 한 대로 다 할게. 어? 내가 다 할 테니까 제발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자. 와, 여러분, 진짜 그동안 그래도 남편이라고 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전 정말로 배신감에 할 말을 잃게 되더라고요. 심장은 진짜 갈기갈기 찢긴 듯 했고 머리는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했습니다. 정말 울고불고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해도 모자랄 판국에 그 여자랑 살겠다면서 처자식 버리고 떠나겠다는 남편을 보고 너무 화도 나지만 큰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과 그냥 살고 싶지도 않았고요.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져서 사는 의미도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전 재산을 유리하게 나누고서 아들 양육권과 친권을 다 가지고 남편에게서 양육비 100만 원씩을 매달 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남편 친구의 아내도 결국 이혼을 했더라고요. 시댁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서 시부와 시누는 엄청나게 분노를 했고 거의 남편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보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모는 끝끝내 저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어려서 이혼 숙려 기간을 갖게 됐는데 그때 딱 마지막으로 시모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시모가 하는 말이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애미야, 아휴, 어떻게 너 진짜 이혼할 생각 있냐? 그래도 아직 애도 어린데 한 번 좀 더 생각을 해보지. 어떻게 살려고 그래? 걔가 워낙 외로움을 잘 타서 그런 거야. 네가 맨날 애만 보느라 남편 신경을 안 쓰니까 걔가 마음이 그렇게 딴 데로 돌지. 안 그러겠어? 그래도 네가 한 번 좀 참고 남편 설득도 하고 그래야지. 아예 엄마라는 사람이 그렇게 홀라당 이혼해버리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 아들이야 직업도 좋고 아직 젊고 거기다가 여자도 있으니 새살림 차리면 그만이라지만 너네 애도 딸리게 생겼고 직업도 없는데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 내가 다 너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우리 아들이랑 잘 얘기해봐. 어머님, 지금 이 상황에 그런 말이 나오세요? 잘못은 그쪽 아드님이 했는데 왜 저한테 무슨 다른 생각 해보라고 하시는데요? 저 그딴 더러운 짓거리 한 사람이랑 한 입을 덮고 못 삽니다. 다시 한번 그런 헛소리 하시면 그 잘난 아드님 직장에 이혼 판결문 나오고서 그냥 싹 다 뿌려버릴 테니까 더 이상 이런 전화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자식이 잘못을 하면 부모로서 좀 호되게 혼내고 야단치고 정신 차리게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끝까지 지 아들 편만 드는 시모를 보면서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도 정말 끝끝내 제 속을 긁어놓더군요. 이혼 판결을 땅땅 받던 그날 헤어지면서 전 남편이 하는 헛소리에 전 경고를 했습니다. 뭐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그건 미안하게 생각해. 근데 사랑을 어쩔 수 없잖아. 상이랑 나랑 곧 결혼할 거야. 당신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앞으로 애 잘 키우고 그래도 양육비 꼬박꼬박 잘 넣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대신 돈 주니까 애 보라고 하지 말고. 네가 그러고도 아빠니? 됐다, 됐어. 너 같은 아빤 우리 아들한테도 필요가 없어. 대신 다시 한 번 더 내 눈앞에 띄기만 해봐. 그때 나 이렇게 얌전히 안 보내니까. 나도 네 눈앞에 갈 생각 없네요. 난 앞으로 상이랑 잘 살 거니까 너도 잘 살아. 그렇게 전 남편과 아주 끝장을 내고서 전 친정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친정으로 가기 전에 그 남편 친구의 아내도 만나게 되었죠. 그 남편 친구 아내도 지방 사람이라 이혼하고서 아이들과 같이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간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나서 같이 술 한잔 마시며 서로 마음을 위로해 줬습니다. 아휴, 언니, 우리 팔자도 진짜 기구하다, 기구해. 어떻게 남편들이 쌍으로 그러냐? 에휴, 그래도 재산 분할이라도 제대로 받아서 다행이지 뭐. 그딴 남자들이랑 살아서 뭐해? 그지? 그래, 잘했어. 우리 결정 잘한 거야. 바람 안 피우는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피우는 사람 없다잖니. 개가 똥을 끊지. 다음에 또 안 그러겠어. 잘했어. 우리 이렇게 헤어지면 언제 또 보냐? 그래도 가끔씩 연락도 하고 지내자. 그래, 언니. 언니는 야무지고 뭐든 잘하니까 어딜 가도 잘할 거야. 너도 잘할 거야. 이혼이 뭐 별거냐? 그냥 열심히 살면 다 괜찮아질 거야. 자, 그럼 우리 힘내자고 짠하자. 짠! 그렇게 저흰 서로를 응원하면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전 지방으로 내려와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었죠. 처음엔 저도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저에게 기운을 주고 잘했다며 토닥여 주셨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잘 살겠다고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쪼르르 다시 집으로 와버리고 정말 죄송해요. 뭘 죄송해.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잘했다. 엄마 네가 그걸 꾹 참고 살겠다고 하면 오히려 널 혼내려고 했어. 잘했다, 잘했어. 자식 있는 사람이 똑바로 살아야지. 그런 건 절대 용서해주면 안 돼. 그리고 기죽지 마. 엄마가 항상 얘기했지? 늘 당당하게 기죽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 민정아. 아빠도 민정이 네가 잘 결정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뭐가 걱정이야?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있는데 넌 하나도 걱정할 거 없다. 앞으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잘 살면 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든든한 부모님의 응원을 받으며 전 조금씩 이혼 후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마음을 좀 달래고 진정시키느라 일도 못했어요. 그리고 아이도 환경이 바뀌니 적응을 해야 해서 이혼 후 한 달은 휴식기를 갖게 되었죠. 그리고 그 후에 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이 참 많았답니다. 근처에 직장을 구해서 다녀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저희 엄마가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바로 삼겹살집을 차리자는 거였죠. 민정아, 엄마 아는 사람이 돼지 농장 하는 거 알지? 거기 물어보니까 좀 싸게 고기를 떼준다고 하는데 엄마랑 삼겹살집 해보는 거 어때? 괜히 직장 들어가면 아이도 걱정되고 그러잖니. 차라리 좀 길게 일한다 생각하고 우리 작게 식당 한번 해보자. 엄마, 진짜 그래도 되겠어? 엄마 이젠 일 그만두고 싶다고 했잖아. 괜히 나 때문에 일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나 그냥 여기 주변에 직장 구해서 다니면 돼. 아니야. 엄마도 평생 일하다가 쉬려고 하니까 좀 쑤셔서 안 되겠다, 얘. 엄마가 주방 볼 테니까 네가 홀 담당해서 한번 우리 가게 해보자. 여기 근처에 좋은 식당 자리도 하나 나오고 주변에서도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이참에 한번 해보자고. 엄마가 많이 도와줄게. 그렇게 전 엄마와 함께 삼겹살집을 차리게 되었어요. 워낙 엄마가 음식 솜씨도 좋고 예전에 또 식당도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혼 당시 저희 아들이 4살밖에 되지 않아서 당장 제가 직장을 구해서 일하는 것도 사실 좀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었고요. 이런저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식당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위자료를 받고 재산 분할한 걸로 그렇게 식당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사실 손님들이 많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홍보를 막 열심히 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식당만 열었거든요. 근데 딱 한 번 왔던 손님들이 늘상 저희에게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와, 사장님,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김치찌개가 맛있어요? 제가 가본 고깃집 중에서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아주 따로 팔아도 되겠는데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가 워낙 손맛이 좋으셔서요. 이 김치도 다 엄마가 손수 담그신 거예요. 진짜요? 이런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네. 아니, 저번에 여기 오픈하는 거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맛있는 집이면 여기저기 홍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사람들 한 번 오면 계속 올 것 같은데. 사장님 홍보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완전 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저희 식당에 오신 손님들은 그 맛에 반해서 또 방문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매번 하는 말이 홍보가 부족해서 손님들이 잘 안 찾는 것 같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방법이 바로 소주를 병당 1,000원씩 받는 이벤트를 한 달 동안 여는 거였습니다. 여기저기 홍보물도 많이 뿌리고 진짜 열심히 홍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슬슬 입소문을 타고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엄마가 아시는 돼지 농장에서도 싼 값에 진짜 좋은 고기를 보내주시고 거기다 엄마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식당을 오픈한 지 2달 만에 사람이 아주 바글바글할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저희는 점심부터 장사를 했는데 늦은 시간까지 손님들이 꽉 찰 때가 많았어요. 진짜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을 하고서 집에 갈 때면 엄마고 저고 녹초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참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엄마, 힘들지? 엄마 고생시켜서 어째? 내가 이번 달 정산하면 엄마 월급은 진짜 두둑하게 챙겨줄게. 아유, 됐어. 엄만 그냥 기본급만 줘도 돼. 딸내미 식당 하는데 이 정도 도움도 못 줄까? 네가 더 힘들지 뭐. 애도 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래 얼마나 힘들어. 엄마한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잘 되면 그걸로 만족해. 늘 이렇게 당신보다 절 더 생각하는 엄마에게 전 참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이사를 갔던 전 남편 친구의 아내도 저와 아주 절친이 돼서 제 가게까지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러더니 근황을 얘기해 주는데 그 친구도 일이 잘 풀리고 있더라고요. 이야, 언니 아주 대박 맛집 사장님 됐네. 역시 언닌 잘 될 줄 알았다니까. 너무 축하해. 여기 와서 언니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내가 다 눈물이 난다. 고마워. 너 잘 지내고 있지? 보니까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예뻐졌는데? 아, 나 요즘 운동도 하고 취직도 해서 일도 다니고 있어. 처녀 때보다 돈 더 많이 번다, 나. 내가 언니 맛있는 거 사주려고 온 건데, 근데 언니가 더 잘 나가는 것 같네. 정말? 와, 진짜 잘 됐다. 역시 너도 잘 될 줄 알았어. 그러면 오늘 음식값은 내가 낼게. 걱정하지 말고 애들이랑 실컷 먹고 가. 알았지? 에이, 아니야. 나도 당당하게 돈 버는데 당연히 내가 내야지. 다음에 언니가 우리 동네 오면 맛있는 거 사줘. 그렇게 저와 그 친구는 서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나 그 친구나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이혼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얼마나 우려가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잘 풀리는 걸 보니 너무 다행이고 기뻤습니다. 그렇게 전 삼겹살집을 오픈하고 엄마 진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정말 다행으로 식당은 점점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혼하고서 한 1년 반쯤 지났을 때 진짜 경악할 만한 사건 하나가 벌어지게 되었죠. 그날은 한참 바쁜 시간대가 좀 지나서 브레이크 타임이 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좀 한가한 시간대에 손님이 딱 들어왔더라고요. 홀에 있던 직원이 그 손님들을 받게 되었고 전 주문을 받으려고 딱 그 테이블로 향했죠. 그런데 그 테이블에 앉은 사람을 보고서 전 진짜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1년 반 전에 헤어진 전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같이 온 여자를 보고선 진짜 더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 여잔 제가 알던 그 상간녀가 아니었거든요. 전혀 모르는 젊은 여자가 앉아있더라고요. 당연히 전 남편도 절 보자마자 깜짝 놀랐는지 의자에서 그냥 벌러덩 넘어져 버리더군요. 어? 아니, 여길 왜... 뭐야, 오빠 아는 사람? 그게 그냥 아는 사람. 너 여기 왜 있는 거야? 내 친정이 여기인 거 까먹었냐? 잘도 이 동네까지 와서 돌아다니네. 못나추로 여기까지 왔대? 전 정말 전 남편을 보고서 너무 황당했어요.
솔직히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니고 본인이 바람을 펴서 헤어졌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큰 도시도 아니고 작은 지방에 그것도 전처 친정 동네 여자를 데리고 올 생각을 하는지 저라면 절대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같이 온 여자의 반응이 이상하더라고요. 절 엄청 경계하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뭐예요? 뭔데 저희 오빠한테 그딴 식으로 얘기하세요? 아니, 손님으로 왔으면 손님 대접을 해야지. 뭔 이딴 곳이 다 있어. 당신 뭔데요? 그쪽이 뭔데 우리 오빠한테 뭐라고 해요? 오빠, 뭐야? 이 사람 뭔데 오빠를 그렇게 얘기해? 아, 그게? 아니, 그냥 아는 사람인데. 아니, 그냥 아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저기요, 사장님. 별로 친한 것 같지도 않은데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 주문이나 받으세요. 별꼴이야, 정말. 오빠, 그냥 다른 곳 갈까? 아, 여기 맛있다고 해서 온 건데. 딱 보니 이 여잔 왠지 전 남편의 실체를 하나도 모르는구나 싶었습니다. 만약에 전 남편이 자신의 과거 얘기를 솔직하게 제대로 했다면 어느 정도 제가 이런 반응을 보일 때 눈치를 채야 하는데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때 딱 고민을 하다가 이대로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얼굴을 싹 바꾸고선 음료수 하나를 꺼내고선 그 여자 앞에 놓았죠. 어머, 죄송해요. 아니, 전 반가워서 이거 서비스니까 드세요. 근데 1년 반 만에 봤는데 살이 다시 쪘네. 요새 뭐 자전거는 다시 안 타나 봐? 네? 1년 반이요? 뭐야, 오빠? 이 사람 대체 누구야? 저기요. 장사를 하실 거면 이러시면 안 되죠. 누군데 이렇게 사람 기분 나쁘게 하시는 건데요? 아, 저 이 사람 전처예요. 우리 1년 반 전에 이 사람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었는데 그때 만나던 그 상간녀 얼굴이 아니네요. 당신 상이랑은 헤어졌나 봐? 네? 뭐라고요? 바람이요? 어머, 몰랐어요? 야, 당신 능력 좋다. 그 사이에 또 갈아탔나 보네. 이거 뭐 버스도 아니고 기차도 아니고 갈아타기 참 잘한다. 2년도 채 안 된 사이에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그때였습니다. 마침 가게 식당 문이 딸랑하고 열리더니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누군가 저에게 반갑게 인사람이 안겼습니다. 그건 바로 제 아들이었어요. 엄마 나왔어. 아휴, 우리 은규 잘 다녀왔어? 은규야, 인사해. 아빠 오랜만에 보지? 하긴 4살 때 헤어져서 1년 반 만에 봐서 알아보려나 모르겠네. 그동안 한 번 찾아온 적도 없는데 뭘. 은규야, 저기 이모랑 같이 깎아 사 먹고 올래? 알았어, 엄마. 그러더니 저희 아들은 홀 직원과 같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당연히 아들은 전 남편을 보고서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뭐 아무리 아빠라고 한들 지금같이 한번 얼굴도 보지 않았는데 아들이 알아볼 수도 없었을 겁니다. 홀 직원도 저희 사정을 다 알고 있었으니 저희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전 남편을 향해 눈을 흘기며 아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 모습을 다 보더니 전 남편이 데리고 온 여자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뭐야? 이혼했다고? 아니, 그것보다 아들도 있어? 뭐야? 대체 뭐냐고? 당장 해명 안 해? 오빠 이게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다 설명할게. 무슨 설명을 해? 우리 결혼이 당장 다음 달인데 이제 어쩔 거야? 날 그동안 속인 거야? 아니, 어떻게 날 속여? 아니, 그런 걸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냐고? 아니, 진경아, 그게 아니라 그때 그 상이라는 사람 오빠 스토커였다며. 오빠 좋아해서 한번 만나준 것뿐이라며. 근데 그 여자랑 불륜해서 이혼한 거였다고?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나 갈 거야. 그러더니 그 여잔 바로 일어나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더군요.
그때 전 남편이 그 여자의 손을 붙잡고 계속해서 말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여자가 갑자기 전 남편의 손을 뿌리치더니 그대로 손을 들어올려 남편의 따귀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맞고선 남편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코에서 쌍코피가 터지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여잔 권투를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분노를 못 참겠는지 그대로 남편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진짜 우리가 옆에서 뜯어말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전 남편은 아예 병원에 실려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겨우 저희가 뜯어말리니까 그 여잔 씩씩대더니 다시 연락하면 그땐 저 세상 갈 각오하라는 말을 남기고선 훌쩍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전 남편은 그때 바닥에 그냥 널브러져 코에선 코피가 흐르고 머리는 아주 산발이 된 상태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주방으로 들어갔던 엄만 바가지 하나를 들고서 바로 전 남편에게 찌그러버리고선 소금을 마구 뿌려대기 시작했어요. 전 남편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혼비백산 밖으로 나가더군요. 장모님, 전 나갈게요. 나가요. 그만하세요. 워이, 어디서 악기가 들어왔나. 헛소리가 들리네. 썩 물러가라. 워이. 그만하세요. 저 나간다고요, 나가. 다시 한 번 더 찾아오기만 해봐. 아주 그땐 그냥 소금으로 끝나지 않을 테니까. 악기 들린 것 같으니라고. 넌 천벌 받을 거야. 에이, 퇴! 그렇게 엄만 전 남편을 내쫓아버렸습니다. 전 얼마나 속이 다 시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 전 그 찌질한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진짜 거의 헤어진 지 2년 만에 연락이 온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짜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나야. 그 양육비 이번에 좀 넉넉하게 보냈어. 봤어? 그래, 봤다. 그거 말하려고 전화했니? 여태 전화 한 번 없다가 뭔데? 그게, 여보, 나 그 여자랑 헤어졌어. 그 여자랑 파혼해서 나 지금 혼자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양육비 잘 받았고 다음 달에도 잘 넣어라. 그럼 끊는다. 그리고 다신 전화하지 마. 네 목소리 소름 돋으니까. 아휴, 오늘은 아주 기청소 제대로 하고 자야 되겠네. 재수 온 붙었어 아주. 잠깐, 여보 끊지 마. 나 진짜 후회하고 있어. 어? 내가 미쳤었나 봐. 당신한테 잘못한 거 이제 다 벌받나 봐. 그 여자가 손해배상 소송하고 회사까지 찾아와서 아주 난리부르스를 피우는 바람에 나 회사에서도 징계 먹게 생겼어. 진짜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 그냥 여기다 정리하고 당신이랑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거기 가서 나 쥐죽은 듯이 살게. 어? 우리 아버지도 나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엄마도 아버지 눈치만 보고 나 안 도와줘. 진짜 뻔뻔하네 정말. 왜? 당신 잘하는 거 있잖아. 환승하는 거. 여자 뒤통수 치고 다니는 거 당신 잘하지 않나? 내가 당신한테 뒤통수를 얼마나 세게 맞았는데 내가 바보니? 그 헛소리 하지 말고 회사를 잘리든 말든 약속한 양육비는 똑바로 보내. 나한테까지 소송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전 남편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지금 와서 후회한들 이제와 어쩌겠습니까? 죄다 본인이 다 자초한 일인데요. 그나마 지금까진 양육비라도 잘 주고 있으니 저도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 조금이라도 양육비가 밀리면 전 바로 소장을 날릴 생각입니다. 그렇게 남 속이면서 살고 있는 남편이 제발 이번 기회에 제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전 여전히 엄마 열심히 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도 가끔씩 오셔서 도와주시고 저희 아들 육아를 전담해서 해주고 계시고요. 남동생들도 종종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며 그렇게 저희 가족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 남편 친구 아내인 그 친구와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는데 그 친구도 여전히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이혼이라고 하면 아무리 요즘은 흠이 아니라지만 걱정되고 두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분명
가정 내 문제가 있더라도 이런 걱정 때문에 섣불리 선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 삶은 내가 꾸려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결정을 하던지 그 결정을 믿고서 열심히 살면 두려울 것도 힘들 것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모두들 힘내시고 모든 일들이 잘 될 겁니다. 저도 이 위기를 이겨냈으니 저보다 더 현명하신 여러분들은 더 잘 해낼 거라 믿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이만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